안녕하세요. 수능 기본 개념 익히기 국어 시간입니다. 28번째 시간이고요. 문법 요소 6번째 시간. 오늘 할 거는 피동 표현을 할 겁니다. 사동과 피동이 길어서 따로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요. 자, 피동 표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동의 반대말 사동, 능동의 반대말 피동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동과 능동은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반대말로 쓰이는 것이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자, 능동은 의지를 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 피동은 어떤 동작을 하도록 당하는 걸 말해요. 자, 기본적으로 피동은요,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 것. 영어로 따지면 수동태당에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영어하고 좀 다르게 영어는 물주구문이 있어서 수동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데, 우리말의 경우에는 피동으로 무조건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본격적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가볼게요. 자, 능동 표현 주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피동은 당하는 거예요. 동작을 주어가 당하는 것,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자, 역시 사동과 똑같게 짧은 피동문, 긴 피동문, 단형 피동문, 장형 피동문 그러는데, 뭐 문법적인 용어라 요걸 용어를 막 딱 한 개로 단정지어서 외우시진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단형 피동, 짧은 피동, 장형 피동, 긴 피동이라고 하고요. 단형 피동은 역시 사동과 동일하게 접사를 쓰는데 이렇게 네 개가 중복이 되죠.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역시 접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파생적 피동문. 자, 요거를 짧은 피동문, 짧은, 그 다음에 파생적 피동문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긴 피동문,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문이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도 합니다. 자, 위치를 조금 올려드릴게요. 자, 단형 피동은요, 짧은 피동문, 파생적 피동문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형 피동은 긴 피동문, 통사적 피동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단형 피동, 이희리기, 이희길이를 쓰는데, 이희길이가 사동 접사하고 동일하게 생겼죠. 그래서 사동문하고 피동문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동음이어로 생겼거나, 자, 형태가 완전히 동일해요. 어원도 동일한, 그래서 사동인지 피동인지 헷갈릴 수 있는 게 있고요. 어원은 비록 다르지만 사동사나 피동사가 됐을 때 동일한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표기법은 다른데, 맞춤법은 다른데 발음은 동일한 동음이어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총정리를 제가 할 겁니다. 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짧은 피동문 먼저 볼까요? 어머니가 아기를 안았다. 능동문을 먼저 가지고요. 자, 어머니가 안는 동작을 직접 한 거예요. 자, 이럴 땐 능동문이고요. 이때 영어처럼 목적어를 부사어로 바꾸고요. 주어로 바꾸고요. 어머니가를 부사어로 바꾸는 거예요. 자, 요렇게 바뀝니다. 목적어가 주어로, 주어가 부사어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가 옆에 좀 다시 이렇게 써봤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주어가 부사어로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 이렇게 주어로 바뀝니다. 영어의 수동태하고 거의 동일하죠? 자, 그리고 뒤에 동사는 능동사에서 피동사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바뀌었을 때 사동문처럼 어떤 것이 바뀌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주어가 어머니가 라고 하는 주어가 어머니에게 라고 하는 부사어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목적어, 아이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문장 구조는 주어와 목적어가 있던 것이 주어와 부사어로 바뀌었으니까 문장 구조도 바뀌었죠. 자릿수 변동은 없지만 자릿수 변동은 두 자리 동일해요. 다만 이제 목적어를 갖느냐 부사어를 갖느냐 이 차이점은 있는데 어쨌든 두 자리예요. 그래서 자릿수 변동은 없지만 문장 구조의 변화는 있다.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중요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요거 아셔야 됩니다. 요거 꼭 아셔야 되고, 자, 사동편에서도 자, 요거 꼭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동이든 피동이든 한 글자로도 줄일 수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중피동을 판단하실 때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여기 볼까요? 자, 시를 갖다 써서, 자, 이렇게 봐보세요. 자, 보여지다. 보이어지다를 줄여서 보여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사건이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쓸 필요 없는 거예요. 보이다라고 해도 말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굳이 어지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 사용이 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 이희길이라고 하는 접사를 이용해서 쓰는 피동을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고요. 어지다를 이용해서 쓰는 표현을 통사적 피동문, 긴피동문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섞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파생적 피동과 어지다라고 하는 두 번이 들어가서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잘못된 표현이고요. 자, 똑같아요. 옆에 쓰여지다. 이것도 그냥 쓰이다, 써지다 이렇게 해야지, 쓰여지다 그러면 피동이 두 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하필 자, 윤동주 씨를 갖다 했을까요? 자, 근데 이런 피동, 이중 피동이 책에 많이 나오죠? 자, 자주 나오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능동문으로 바꾸면 말이 성립이 안 돼. 뭐 상황에 따라는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과학적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구름이 거치다. 자, 이거를 구름을 걷다. 만약에 내가 신이라면 구름을 거둘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달이 된다면 피켓 들고 우리 지역에 구름을 걷어주세요. 그러면 뭐 위성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구름을 싹 걷어버린다거나 그런 능력을 나중에 인간이 갖게 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구름을 걷어버릴 수는 없죠. 뭐 바람이 구름을 걷었다. 이거는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구름을 걷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고, 감기에 걸리다. 이것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뭐 아폴로 눈병 이렇게 옮기듯이 일부러 갖다 박 감기에 걸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감기를 걸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감기에 걸리려고 애쓰다 이런 꾀병으로 학교 안 가려고 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감기에 걸리는 거 일부러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날씨를 푸는 거, 이거 인간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자, 날씨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미래에 뭐 한 100년이든 어느 정도 지나서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불가능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어가 있는 피동도 있어요. 범인인 경찰에게, 범인이, 말을 잘못 썼네요. 맞네. 자, 범인이, 잘못 썼어요. 범인이, 오타예요. 범인이 경찰에게. 바꿔드릴게요. 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바꿔드릴게요. 자, 범인이, 범인인 경찰이, 경찰이 범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잘못 썼고요. 범인이 경찰에게 잡히다인데, 뭐 발목을 잡히다, 뒷덜미를 잡히다 이런 식으로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목적어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2022 학년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직 수능에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목적어 있는 피동이 있으니까요. 목적어가 나오면 사동, 안 나오면 피동 이렇게 하는 건 위험합니다. 자, 물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자, 죄송합니다. 자, 이거 끊었다 가면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아직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동 표현에서 빼놓은 게 있어요. 피동 표현에서 같이 묶으려고 빼놓은 게 있는데, 자, 맨 위에 볼까요? 자, 요거는 다 설명하기, 예문까지 다 들어드리기에는 이것만 한 20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캡처를 좀 하시고요. 이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몇 개 중요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피동 표현을 먼저 할게요. 자, 내신에서는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동작의 대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았다. 요거를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혔다. 그러면 호랑이에게 잡힌 대상이 토끼라는 걸 강조할 때 피동문을 씁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남을 나타냈다. 또 동작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범인이 잡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잡혔다 그러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겠죠. 좋은 일하고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신문에서 그 주체를 밝히지 않고요, 그냥 범인이 잡혔다는 상황만 강조할 때 범인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화병을 깨뜨린 게 아니고 바람이 불어서 저절로 깨졌어요. 어떤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라는 걸 말하고 싶을 때 바람에 화병이 깨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라는 걸 나타낼 때에도 피동을 씁니다. 그 다음에 사동 표현의 경우에는요, 자, 행동을 시키는 주체를 강조한다. 사건의 결과가 외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한다.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때, 하고자 하는 사회적 심리를 반영할 때, 자신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는 의도를 반영할 때에도 사동 표현을 씁니다. 자, 요거는 본 수업을 할 때 다 나오진 않아요. 다 나오진 않으니까 그 중에 꼭 필요한 것들만 하시면 되는데, 주로 피동으로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요거는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요 색깔칠한 것만큼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동과 피동을 묶어서, 자, 맨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이중피동으로 착각하기 쉬운 표현, 이중피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사동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피동으로 바꾼 표현이라서 맞는 표현이에요. 자, 학생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고 선생님들도 가끔 착각을 하시던데, 자, 이게 숙여지다라는 말하고요, 밝혀지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고개가 예를 들어서 불우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누구누구를 뵈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맞는 표현인데, 자, 학생들이 잘 모르는 단어 중에 숙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사전을 찾아보시면 숙다, 자동사, 주동사, 능동사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자동사, 그냥 동사라고 나올 거예요. 자동사라고 주로 나오는데 목적어를 갖지 않는 자동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숙이다 그러면 사동사예요. 고개를 내가 숙인다? 고개를 신경망으로 인해서 숙이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나 봐요. 그래서 숙이다는 사동사예요. 숙이다 자체가. 거기에다가 어지다가 다시 들어가서 피동사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동사로 바꾼 다음에 피동사로 다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밝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는 말이죠. 자, 이게 동사든 형용사든 상관이 없어요. 밝히다라고 하면은요, 밝게 만들다 라는 거예요. 자, 사동사가 되고요, 그걸 다시 어지다를 집어넣어서 피동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동과 피동이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이에요. 동음 이의 어인데요. 자, 앞에 멀리 산이 보이다, 요거는 피동문이에요. 자, 요거는 제가 펜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지저분하겠지만, 자, 위에 거 피동이에요. 자, 밑에 거 사동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어원은 둘 다 보다라는 말이에요. 어원은 동일한데요. 자, 형태가 여기도 보이다, 여기도 보이다죠. 그런데 위에 거는 피동사고요, 밑에 거는 사동사예요. 요거는 완전한 동음 이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소리가 들리다, 물건을 들리다. 요것도 동음 이의어예요. 그렇긴 한데, 자, 위에 거의 기본형은 듣다고요. 듣다고. 밑에 거는 들다예요. 기본형이 다르죠. 기본형이 다른데 사동사나 기본형이 아니고 어원은 다른데 사동사화 되고 피동사화 됐을 때 형태가 동일해졌어요. 이런 동음 이어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 사진 때문에 조금 가리게 되는데, 자, 최대한 올린 거라서 자, 조금 가리는데요. 뜨거운 국을 식히다. 요거는 사동사예요. 사동사고, 자,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다. 이건 그냥 주동사나 능동사예요. 뭐 주동사라고 해도 되고 능동사라고 해도 되는데 사동의 반대말로 했으니까 제가 주동이라고 그냥 할게요. 자, 발음은 둘 다 시키다예요. 이렇게 시키다 해서 요것도 동음 이의어이기는 해요. 그런데 맞춤법이 다르죠. 어쨌든 동음 이의어예요. 근데 요거는 기본형도 다르고 어원도 달라요. 다르고 표기법도 달라요. 발음만 동일하네. 이렇게 자, 어원이 동일한 동음이요. 어원은 다르지만 동음이요. 어원도 다르고 표기법까지 다른 동음이요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사동 비동을 구분하기 좀 헷갈리기 때문에 예를 말씀을 드렸고요.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나왔던 경우가 있어서 보여드렸고요. 자,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개념 다지기를 통해서 용어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피동 표현의 반대말은 사동,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피동의 반대말은 능동이고요. 사동의 반대말은 주동이다. 이렇게 아시고요. 원래 주동과 능동은 사실 의미 차이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피동의 반대말이 능동, 사동의 반대말이 주동이다. 이렇게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동 전미사에 해당이 되는 게 이희길이 구추예요. 이희길이 우구추해도 좋고요. 구추 그래도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동 전미사 어지다를 겹쳐서 쓰면 대개는 이제 이중 피동이 되는데 이중 피동이 아닌 것도 있었죠. 그거 조심하시고요. 경찰이 도둑을 쫓는다를 피동으로 바꾸면 자,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도둑이. 그 다음에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어요. 경찰에게. 쫓는다라고 하는 능동사는 피동사로 쫓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형이 동생을 울게 했다라는 뜻이죠. 사동문이에요. 요거를 그냥 주동으로 바꾸면은요, 우는 건 동생이 운 거죠. 그래서 동생이 시제 일치할게요. 동생이 울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자, 기본적인 개념 다지기를 통해서 문제까지, 간단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일단 가능한 사동과 피동에서 나올 만한 것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말이 좀 빨라져서 좀 죄송스럽고 일단 그래도 필기가 어느 정도 다 돼 있을 테니까요. 요걸 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본 수업 들으시면서 좀 더 꼼꼼하게 정리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동, 피동 끝내고요. 부정표현과 인용표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